그럼 양주 역세권이 경기 북부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주 역세권 개발은 경기 북부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예요. 주거, 교통, 경제적 발전을 조화롭게 이루어서 경기 북부의 판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서울과 가까운 입지적 장점은 젊은 층과 투자자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달팽이입니다. 오늘은 청약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양주 역세권 개발의 중심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우선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청약 전에 먼저 아셔야 하는 것은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을 제대로 아셔야 되는데요. 아파트 세대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 상업시설 공실로 이어질 거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거는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도만을 펼쳐놓고 할 수 있는 탁상 공론일 뿐이고요. 정확히 팩트는 다릅니다. 접근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양주 역세권 개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양주 역세권 개발의 특징은 단순한 주거지 조성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약 64만 제곱미터 규모의 대규모 부지에 주거, 상업, 업무, 복합시설, 공원까지 포함된 자족 도시로 조성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곳은 GTX-C 노선과 7호선 연장이라는 교통 인프라 개선을 발판 삼아 경기 북부의 판교로 자리 잡고자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럼 이미 조성되어진 판교 테크노밸리를 볼게요. 경기도 성남시 판교동과 삼평동 일대에 위치해 있는 IT 기술 중심의 산업단지죠. 국내 대표적인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R&D 센터가 밀집해 있어서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기도 하죠.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넥슨, SK텔레콤 등 수많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는데요. 창업 지원 및 벤처 활성화, 창업 지원 허브와 투자 기관들이 많아 스타트업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고, 그 수요들로 주거, 산업, 복합, 알파동시티 등 주거 및 상업시설이 조성돼 직주 근접이 가능해진 케이스예요. 이곳은 신분당선 판교역을 중심으로 강남까지 15분에 갈 수 있고, 추후 GTX-A 노선 개통 시 서울 접근성이 더욱 좋아지겠죠. 하지만 이 판교 역시도 시작은 미비했고 부정적인 여론과 우려 속에서 조성이 되었는데,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판교를 표방해서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은 양주시와 민간기업이 4대6 비율로 합작해서 개발하는 만큼 효율성과 민간 노하우를 결합해 최대한 성과를 내고 있어요. 지자체와 기업에서 추진하고 지원하는 거라 양주 역세권 개발의 이 같은 협력 구조는 다른 도시 개발에도 중요한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업시설 용지는 양주시청이 인접해 있는 데다 양주 역세권 용지로 접근성이 우수하며 용지 아래로는 업무시설, 위로는 지원시설, 옆으로는 양주 테크노밸리가 조성돼 다양한 배후 수요를 갖출 전망이에요. 양주 역세권 인근에 조성되는 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 북부의 신성장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시 첨단 산업 단지인데요. 위치는 경기도 양주시 마전동입니다. 규모는 약 21만 8천 제곱미터, 약 6만 6천 평 정도 되고요. 총 사업비는 1,104억,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로 주요 산업은 섬유 등 지역 특화 산업과 정보통신, IT,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등 첨단 신산업 육성이 주가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 1조 8,686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4,432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고용 창출은 약 5천 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건폐율 70%,
용적률 450%로 5층 이상 15층 이하로 건립할 수 있어요. 양주시 관문에 위치해서 환승역 센터의 양주역과 양주시청을 끼고서 지자체와 기업이 지원하는 개발사업, 일자리 창출과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지가 될 거예요. 단순한 주거지역 조성의 청약이 아닌 교통과 일자리의 허브, 핵심지라 생각한다면 미래투자 가치로 따져본다면 그냥 넘기기에는 아쉽지 않을까요? 그럼 GTX-C 노선과 7호선 연장이 양주 역세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GTX-C 노선이 양주역에서 불과 2정거장 떨어진 덕정역에 연결이 됩니다. GTX-C는 삼성역, 양재역 등 서울 주요 업무 지역과 연결이 되며 2028년 개통 예정이죠. 양주시는 GTX-C를 양주역에 추가 정차시키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는 하는데 이것은 협의 중인 것이지 확정은 아닙니다. 두 교통 효제는 양주 역세권 개발의 핵심 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GTX-C 노선은 서울, 삼성역, 양재역 등 주요 업무지구와 양주를 약 30분 이내로 연결을 하며 7호선 연장은 서울 도봉산역에서 포천까지 연결이 되어 서울과 경기 북부를 빠르게 오갈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교통망은 양주를 서울 도심과 가까운 생활권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겠죠. 그럼 양주 역세권이 경기 북부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주 역세권 개발은 경기 북부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예요. 주거, 교통, 경제적 발전을 조화롭게 이루어서 경기 북부의 판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서울과 가까운 입지적 장점은 젊은 층과 투자자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어요. 그 일자리의 수요와 인원들이 양주 역세권 안에 아파트에 입주하게 될 것이고 상업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업시설이 오히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추후에는 상가 투자에도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양주 테크노밸리는 GTX-C 노선 덕정역 지하철 1호선, 양주역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의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 옥정 신도시 등과 연계하여 직주 근접의 환경을 조성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고 청약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양주 역세권 제1풍경채 위너스카이 모집 공고일은 4월 4일이고 모델하우스 오픈일은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만 오픈을 한다고 하니 혼잡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제가 발빠르게 가서 영상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특별 공급은 4월 14일인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특별 공급 물량이 49% 정도 되고 85제곱미터 초과는 다자녀와 노부모 봉양 특공만 가능하니 특별 공급 물량을 계산하셔서 청약을 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특별 공급 요건이 되시면 사용하시는 게 좋고 민간 택지에서는 거주 지역이 가장 중요하니 아무리 점수가 높더라도 양주 지역이 우선합니다. 지역이 양주가 아니시라면 특공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유리하겠죠. 양주시 거주자라 하면 모집 공고일 이전 양주시에 전입신고 되어 있으면 돼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1순위 청약일은 4월 15일, 2순위 청약일은 4월 16일, 당첨자 발표는 4월 23일, 정당 계약은 4월 30일부터입니다. 청약 통장 예치금 4월 4일 이전에 맞춰 두시고요. 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청약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간신 고객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로 들어오셔서 간신 고객 등록을 먼저 해주세요. 문의사항은 대표번호 또는 위너스카이 청약정보 오픈 톡방에 들어오시면 빠른 정보 및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오늘은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청약 일정과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청약에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